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오빠와 새언니 때문에 언니 결혼이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사람입니다. 3남매 중 막내고요. 서론 다 접고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희 오빠는 군대 제대 후 대학을 다니다가 사고를 쳐서 새언니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장남에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저 언니는 무시당하고 뒤처지기 일쑤였고요. 오빠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 언니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돈이 100만원 안 되게 깨져서 학교를 다닐래 마냐 하면서 가족 간에 마찰이 많았는데 언니가 무조건 동생은 졸업시켜야 한다면서 저를 커버해준 덕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 언니는 어디 가서 말도 잘하고 처음 시키는 일도 척척 잘하고 똑부러지는 스타일이라 어린데도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아빠가 없는 저희 집에서 가장입니다. 아빠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족 간의 큰일은 언니와 상의를 한 뒤에 결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돈 관리 또한 엄마와 함께 하시고요. 그런데 오빠가 사고를 쳐서 새언니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 언니는 혼전 순결을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임신은 축복이고 여자만의 특권이고 아주 순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혼전 임신은 그저 어린애들의 하룻밤 불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예인들의 혼전 임신도 좋게 보지 않았지만 돈이 있고 내 주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혼전 임신의 케이스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나이가 어린 세대들에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기들만 불쌍하다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미 임신이 되어버렸고 아이가 생긴 거 언니도 새언니한테 잘해주려고 사골도 끓여다주고 보양식도 해주고 그랬는데 비리다면서 치우라고 하고 새언니가 아주 상전이네요. 오빠라는 인간은 하루 종일 컴퓨터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언니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오빠에게 밀리다 보니 서로가 더욱더 소중하고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저를 사춘기 때 엇나가지 않도록 저를 잘 지탱해준 건 언니고 학교에서 모자른 성교육도 언니에게 받았습니다. 언니에게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빠와 새언니를 보면 아이만 불쌍해 보이고 새언니는 입덧이 무척 심한 사람이라 임신 기간 내내 거의 파김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출산을 했고 저한테는 조카가 생겼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산후조리는 저희 엄마가 다 해주셨고요. 임신하고 나서 애를 안 지우려다가 집에서 쫓겨난 새언니라 엄마가 미안하다면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니 처진 뱃살들 때문에 요가를 다녀야겠다고 저희 엄마 보고 요가 학원을 끊어달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도 처음엔 오빠를 지지하고 그랬는데 오빠가 사고를 치고 난 후에 언니가 내가 이런 오빠 때문에 학교생활 다 포기하고 동생 뒷바라지 하고 있는 줄 아냐면서 한번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엄마도 저와 언니한테 이때까지 내가 못 챙겨준 거 지금이라도 내가 엄마 노릇 하겠다면서 언니 편이 되어주셨고요. 요즘 언니와 엄마와 저는 친구처럼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쇼핑도 합니다. 여튼 집에서 돈이 오가는 일은 언니가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엄마는 이 일을 언니에게 말했고 언니는 역시나 절대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새언니에게 공원을 가면 널린 게 운동기구라고 거기서 운동을 하라고 했고 새언니는 대놓고 저희 엄마 보고 언니에게 허락받고 돈을 쓰냐며 언니가 너무 엄마를 잡고 산다는 등 이상한 말을 했고요. 언니도 그 말을 듣고 화를 많이 냈지만 한번 두고 보겠다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언니가 이 일을 잊은 게 아니라 원래 친구와 같이 자취를 했는데 출산 전엔 얌전하던 시언니가 내 집을 마음대로 휘젓는 꼴을 못 보겠다며 자취를 접고 집으로 왔습니다. 새언니는 언니가 없을 때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고 아이는 대부분 저희 엄마가 보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언니 방에 들어가 언니의 옷과 액세서리 등등 막 입고 다니기 시작했고 한두 번 참던 언니도 못 참겠는지 오빠를 불러다가 뭐라고 했습니다. 새언니가 도둑처럼 막 가져다 쓴다고. 근데 새언니는 그 말을 듣고 전에는 쓰고 돌려놓기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막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언니는 방마다 열쇠키를 달고 방문을 잠궈버렸어요. 오빠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새언니는 밥 먹을 때도 엄마나 저한테 차려달라고 하고 기가 막혀서 아직도 화가 나는데 언니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미니 냉장고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 안에는 인스턴트 음식, 3분 음식과 라면 등등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 멸치볶음, 김치 이런 걸 왕창 사다 놓더니 새언니 방에 놔줬습니다. 새언니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언니는 새언니가 너무 밥 차려 먹는 걸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방에서 알아서 차려 드시라고 내가 하나 샀다. 마음에 들면 좋겠다. 이러고 엄마와 저를 데리고 나와 그날 외식을 했습니다. 언니는 여기는 우리의 집이지만 우리라는 말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부분을 지켜줘야 그게 우리의 집이 되는 거라며 이제 새언니가 자꾸 부려먹거든 무시를 하던가 따로 빼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언니나 오빠가 자꾸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우리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으로 만들겠다고 모든 게 다 언니의 눈에 보이게 하라고 하라네요. 그 뒤로 저와 엄마는 새언니와 오빠와의 마찰을 줄였고 오빠와 언니가 거실로 나오면 저희는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 넘기고 결정적인 사건을 꺼내겠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저희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언니의 남자친구는 언니의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저희 집이 힘들 때 기쁠 때 항상 함께한 오빠여서 거의 친오빠처럼 지낸 오빠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무척이나 친해서 언니 또한 오빠네 가족들한테 무척이나 이쁨 받고요. 이미 그 집에는 공식적인 며느리인데 언니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으면 언니는 그저 웃기만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보채시고 오빠와 오빠네 식구들도 우리의 사업이 성공했다고 너한테 많은 거 안 바란다고 몸만 와도 된다면서 결혼을 보채는 눈치인데 저한테도 언니한테 맨몸으로 와도 되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말하라고 한 적도 있고요. 언니는 결혼에는 순서가 있고 혼수는 내 힘으로 할 거라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멍청한 년. 그 오빠네 집도 사업이 한번 망해서 무척 힘들었는데 다시 잘 돼서 정말 잘 사는 집이 되었고요. 그래도 한번 실패를 해보셔서인지 기부도 많이 하시고 항상 많은 거 안 바라시고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정말 착하시고 네이트 판에 보면 맨날 시댁이랑 싸우던데 어째 오빠네 어머니께서는 오빠 혼자 오시면 더 섭섭해 하시더랍니다. 오빠 또한 공부도 잘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름 있는 대학에 다닙니다. 안 그래도 대학 때문에 부족한 집안이 오빠네의 사업 성공으로 너무 갭이 크게 나자 저 또한 친한 오빠로는 좋지만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처럼 결혼까지는 생각을 접었었습니다. 언니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오빠가 몇 번 프로포즈를 했는데 연애만 하자면서 딱 잘라 거절한 걸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번에 데리고 온 건 뭔가 기류가 이상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 역시나 언니와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했고 언니의 남자친구는 엄마와 친오빠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나 싶었는데 새언니가 눈치 없게 끼어들어 집안과 학교는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소의 등급표 먹이듯이 물어보더라고요. 새오빠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고요. 근데 새언니는 저희 언니의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승길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면서 아가씨가 성격도 더럽고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방마다 열쇠를 달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격이나 열쇠 얘기는 웃어 넘기던 저희 언니가 조건 얘기 듣고 빵 터졌네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집안 간의 문제는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결혼하자고 보챘는데도 거절당해서 예민한 문제였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새오빠도 당황했고요. 그래도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웃으면서 넘겼는데 남자친구를 보내고 나서 오빠를 부르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미룰 테니까 지금 내가 혼수로 모아둔 돈이 5천 정도 있는데 내가 대출을 받던 어쩌던 집 하나 구해줄 테니까 그 돈은 차차 갚던가 해서 나가서 살으라고요. 오빠는 언니가 울면서 소리 지르니까 당황을 했는지 언니를 달래주고 엄마는 저와 언니 옆에서 아무 말 못한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속마음을 자주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요. 언니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했지만 항상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니와 저도 항상 자기 분수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과분한 남자친구랑도 사랑하지만 결혼은 자신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였는데 새언니가 언니에게 한 방 먹이겠다고 날린 말이 언니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나 보네요.
남자친구는 멀쩡하게 술 먹고 갔다가 나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도 아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집에 먼저 말씀드리고 며칠 뒤에는 오빠네 집에 결혼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취소가 돼버리고 저희 엄마도 숨겨놓던 쌈잣돈 털어주시면서 나가라고 하시고 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는 지금 남자친구랑도 안 만나고 방 안에서 지냅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엄마가 내쫓아버려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언니의 남자친구가 포기를 안 한다는 점이에요. 일상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은 언니와 하겠다고 결혼을 미루는 건 괜찮지만 헤어지는 건 안 된다고 저더러 자기 편이 돼달라고 하는데 언니가 너무 완고해서 고민이 됩니다. 언니가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몇 년을 함께 지내도 힘들어도 항상 꿋꿋하던 언니가 왜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으면 이렇게 죄책감 안 가지고 고민 안 하고 결혼했을 거라면서 자기 한탄을 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평생 동안 참던 게 다 터졌는지 정말 언니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모습을 보면 정말 탑이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 들 정도로 엉망이네요. 병원이라도 데려가 봐야 할까요? 언니는 제가 힘들 때 저를 붙잡아주고 지탱을 해줬는데 저는 언니가 무너져 내렸을 때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으니 정말 죄책감도 들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언니가 이때까지 무리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언니니까 나에게 양보하고 언니니까 나를 챙겨주고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지만 당연스럽게 여겼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삼스레 언니가 놓쳐왔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집이 정말 언니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집을 갈 때 한 푼 보태줄 수 없는 부모님과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는 오빠와 새언니와 아직 나갈 돈까지 많은 저에게 그래도 언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에는 거짓이 없었는데 그 말을 믿고 지금 언니를 기다려줘야 할까요? 추가열시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댓글에 언니를 보호해주고 이젠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조금 난처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본 적 없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수십 번 나도 언니처럼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할까 생각하지만 저는 역시 언니가 아니고 언니처럼 똑 부러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짐을 덜어주기엔 아직 저의 나이가 어린데다가 저 또한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지만 언니는 돈 걱정 말고 인문계로 가서 공부해서 대학 가라며 너의 생각을 알겠으나 학벌이 짧으면 무시당하기가 쉽다고 저를 설득하였고 저 또한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긍하고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갔습니다. 항상 10시 넘어서 끝난 학교와 새언니의 구박과 오빠의 무책임 때문에 언니가 힘든 걸 많이 알아차리지 못했나 봅니다. 제가 크면 언니의 짐을 당연히 덜어주려 했고요. 저도 집에서 집안일 많이 도우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말은 언니가 위장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밥을 안 챙겨 먹으면 속이 망가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무슨 정신병원에라도 데려가야 한다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원비 정도는 저랑 엄마가 낼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못 낼 만큼 가난한 건 아니니까요. 너무 저희 가족을 기생충 취급하듯이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또한 새언니가 화가 많이 나 성질도 내보고 싶었고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었지만 예전에 한번 새언니와 조카 문제로 언성 높여 싸웠는데 언니가 그 일을 알고 엄청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건 내가 할 일이지 너가 할 일이 아니라며 너가 버릇없이 굴면 밖에서 언니랑 엄마가 욕을 먹는다고 아무리 못났어도 윗어른은 윗어디래고 그렇게 언성 높여 싸우면 안 된다고 하기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말을 들었어도 제가 그 상황에서 참았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직도 화가 가라앉질 않네요. 언니는 지금 많이 진정된 상태라 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어 살이 쪽 빠졌는데 오늘 아침 묵묵히 나와 혼자 양푼이통에 밥이랑 반찬을 부어서 비벼 먹더니 샤워도 깔끔히 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니 또 혼자 무리할 것 같아서 언니를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책임지려는 건 알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언니의 소중한 인생까지 뺏고 싶지 않다고. 우리 가족이 짐이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아직 어려 언니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것도 알지만 나도 곧 커서 성인이 될 거고
내가 저번에 언니한테 혼나서 새언니한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새언니 또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짓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엄마와 저를 단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네요. 저를 엄마가 낳았지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면서 키운 건 다 내가 키웠다면서 넌 내 동생이면서도 딸인데 너를 어떻게 짐이라고 생각하냐고. 엄마 또한 나를 낳아주고 아파서 쓰러질 때까지 일하면서 보냈는데 당연히 내가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내가 원해서 이 길을 선택한 건데 그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너한테 풀게 돼서 미안하다고. 결혼은 당연히 내가 시집을 가는 건데 집에서 뭘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 언니도 돈을 모으게 된 거고 그 문제에 엄마와 저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까지 포옹해주지 않을 남자였다면 지금까지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어제는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새언니한테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시간들을 그딴 식으로 듣게 되니 너무 어이가 없고 다 뒤엎고 싶었지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윗사람이니 자기가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터져버렸다고 웃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자꾸 불편하게 남아서 막 울었는데 언니가 울지 말라고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언니는 결혼이 깨져서 하는 말이면 언니 지금 남자친구 만나서 다시 얘기하러 갔다 올 거라고. 헤어지자는 것도 언니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했던 말이라고. 이미 그 집 며느리는 나인데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새언니 때문에 헤어지면 새언니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당당하게 결혼해서 엄마랑 저한테 반드시 형부 만들어주고 자기 편 하나 만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달래주다가 제가 이쁘다는 옷 골라 입고 남자친구 만나러 나갔네요. 몇 시간이 지나서 형부 될 사람한테 고맙다고 다 해결됐다고 나중에 저녁이나 한번 먹자고 문자오고 이제 다 괜찮아지려나 싶었는데 아직 처리하지 못한 오빠와 새언니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엄마와 저는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 새언니와 오빠만 어떻게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방법도 딱히 생각나지 않고 저 역시 오빠에게 돈을 주는 것은 반대이기 때문에 언니에게 오빠에게 언니가 피땀 흘려 번 돈 줄 생각하지 말라니까 당연히 줄 생각이 없다고. 그때는 내가 미쳤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지만 조카가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언니랑 엄마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언니가 형부를 불렀습니다. 이제 엄마한테도 새아들이 생기고 나한테도 내 편이 생기는데 한번 이럴 때 써먹기라도 해보자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형부도 언니가 불러서 달려왔는데 얘기를 듣고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도 가족이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있긴 했지만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형부가 처음에는 오빠 가족한테 월세로라도 자기 돈으로 집을 하나 얻어주겠다고 했는데 언니와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언니가 자기가 차라리 조카를 보고 말지 그 꼴은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형부가 버럭하면서 아무리 가족 사정 다 이해해도 우리도 아이 가져야 되는데 조카한테 홀려서 자기는 상대도 안 줄 거 뻔하다면서 그건 싫다고 하고요. 그 얘기 듣고 농담인 거 알면서도 가족들 얼굴 다 빨개지고 언니도 그 말은 다시 안 꺼냅니다. 결국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고 형부를 보내고 엄마도 요 며칠 새 너무 힘들다며 주무시러 가시고 언니랑 둘이 있는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한테도 전화로 얘기를 했고요. 형부는 언니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를 테니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고 언니는 내일 오빠랑 새언니를 불러다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각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인데 만약 1,000만 원도 못 갚고 자리도 못 잡고 흥청망청 쓰고 발전이 없다면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걸로. 만약 조카를 데리고 오게 된다면 저는 이제 수험생이지만 엄마와 제가 돌볼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돌보기로 했고 언니와는 오랜만에 함께 같이 자기로 했네요. 형부는 이번 일로 자기도 너무 놀라고 언제 또 언니가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며 내년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지만 언니는 형부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혼수도 자기가 다 해갈 거라고 결혼에는 순서가 있고 또 제가 수험생이라 수능이 끝날 때까지 저한테만 집중하고 싶다며 내년 봄쯤에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은 시댁, 친정 식구들과 상의를 해야 하겠지만 제 수능이 끝난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고 헌신적으로 저를 보살펴주는 언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 지내야겠습니다. 다음 후기를 올릴 땐 어떤 후기를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간절한 바람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언니의 결혼사진과 함께 후기를 올리거나 잊어먹을 정도로 행복해져서 후기를 안 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감사하고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 후기입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 아마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부모님의 당황 그리고 반대 루트로 타실 건데 반대하면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십시오. 혹시 지금 남녀 불문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하신 분들 한숨 고르고 좀 더 생각해보고 확신하면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자라 여자 입장에서 쓸 건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보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 혹은 나이가 너무 많다? 많은 고민 끝에 결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케바케지만 저는 잘 사는 쪽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친구들 중 제가 독보적으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이고요. 10살 정도 차이의 결혼이었습니다. 한 명은 남편이랑 6살 차이, 또 한 명은 2살 차이, 한 명은 최근에 2살 연하랑 결혼을 했습니다. 제 현재 나이가 29인데 결혼했을 때 당시에 남편 나이가 39입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직업 탄탄하고 직급 높고 다른 친구 남친들보다 어른스럽고 진중하고 뭐 장점밖에 안 보였고 저는 그때 당시 20대 남자 그리고 30대 초반 남자는 남자같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했어요. 친정에서 반대 엄청 심했는데 특히 친정아버지가 알아놓으셨습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무슨 세기에 사랑하는 양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결혼 3년 차입니다. 남편은 밤마다 끙끙대요. 일하는데 체력이 많이 딸려서요. 짜증내고 그러진 않는데 밤마다 끙끙 앓습니다. 이불 말고 침대 구석에 누워서 식은 땀을 흘리고요. 처음엔 놀라서 병원 데리고 다니고 검진받고 그랬는데 그냥 4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노화라는 거 알았고요. 장보고 무거운 거 집에 나르면 그날 파스 몇 통 붙여야 하고 그냥 골골댑니다. 나들이 잘 없어요. 연로하신 분 데리고 어딜 가겠습니까? 잘 못 걸으시고 잘 못 뛰십니다. 해외여행? 아이고 말을 말겠습니다. 신체 나이 10대 20대인 분들도 많습니다. 케바케입니다. 저도 알아요.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이해심이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소위 꼰대라고 하죠. 그 꼰대 기질은 애 같은 기질이 합쳐져서 발현됩니다. 와, 물론 이해는 해요. 남편이랑 저랑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 배경이 너무 다른 거죠. 남편은 아랫사람이 해야 될 도리, 자기 케어를 동시에 바랍니다. 뭐만 하면 당신 세대는 모른대요. 하는 척이 장렬합니다. 근데 또 애처럼 돌봐줘야 합니다. 전에 뭐 하다가 제가 갑자기 손목이 삔 적이 있었는데 아프다 병원 간다 했더니 자기 나이엔 항상 손목이 삔 것처럼 시큰거린답니다. 같이 가서 남편도 침 맞았고요. 친구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남편들이 하나같이 저 모양이에요. 근데 넷 중 연하 남편 있는 친구가 제일 낫습니다. 그나마 그 남편은 신체 나이라도 어리잖아요. 제가 최고령자랑 사는데 제일 고달프더라고요. 부부 동반으로 모임이 있었을 땐 말도 하기 싫네요. 제 남편이랑 친구 남편이랑 띠동갑입니다. 남자들끼리 서열을 엄청 나누는데 우리 남편이 최고 서열이잖아요. 나이로만. 최고 서열답게 액티비티 못하고 리조트에서 쉬었습니다. 무슨 대왕 대비 마냥 쉬었어요. 그 다음에는 6살 차이 나는 친구네가 복귀를 했고요.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땡땡씨 왔는가? 이래요. 나이 차이 덜 나는 순서대로 숙소에 복귀하더라고요. 남편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 제일 싫은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와, 남편 부하 직원 와이프보다 제가 나이가 더 어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남편 보고 능력자라고 안 해요. 그냥 저를 측은한 눈길로 봅니다. 네, 저라도 절 보면 측은할 것 같아요. 쟤는 뭔가 뭐길래 저렇게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했나? 하자 있나? 이런 거요. 실제로 어떤 나이 많은 분이 물어보셨어요. 농담조로. 사모님은 왜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했냐고. 너무 순진하셨나봐. 이런 거요. 내가 몇 살인데 사모님. 여기서 한번 멘탈 나가고요. 그냥 남편이 좋아서요. 이렇게 대답하지만 사실 저도 20대의 저를 한 대 치고 싶습니다. 세계가 진짜 다차원이라면 전 지금 당장이라도 20대의 저한테 가서 귓방망이를 한 대 갈길 것 같아요. 어릴 땐 대단해 보이던 남편 스펙, 직급 등등 지금 30대 되어보니 오히려 그건 진급이 늦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저도 남편 나이가 되면 그 정도 직급 아니 더 직급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대학 갈 때쯤은 이미 남편은 은퇴를 한 상태겠죠. 저는 그때까진 아직 생계 활동할 거고 벌써 노후 문제 걱정하고 있고, 또 남편은 애도 안 낳았는데 하루가 다르게 팍팍 늙어가요. 애는 제가 낳았는데, 아들인데 애랑 놀아주고 나면 그날은 몸을 못 가눕니다. 그건 사람 자체가 허약한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30대 초반 남편은 그렇지 않았대요. 사진이 죄다 운동할 때 찍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저랑 연애할 때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나이 조금씩 들 때마다 푹푹 꺾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2번 꺾일 나이라면 남편은 5번 꺾인 나이입니다. 당연히 30대 초반이랑 40대 초반이랑 체력이 다를 거고 그 체력의 차이가 꽤 큽니다. 저도 20대랑 지금 체력이랑 다른데요 뭘. 식습관도 엄청 지나치게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뀌어서 저랑 생활 패턴, 식습관, 유아 방식 모두 차이가 나고, 여가활동 같이 못 즐기고 주말엔 그냥 산 송장처럼 누워있고, 6살 차 남편이랑 사는 친구도 저랑 비슷하고 나머지 2명이 제일 잘 지냅니다 나름. 참 남녀 바뀌어도 마찬가지. 남자가 너무 어리고 여자가 10살 연상이라면 아마 그것도 비슷할 겁니다. 신체 나이와 정신연령 못 이겨요 정말. 결혼할 때 저보다 한참은 더 사신 언니들이 왜 우리 남편을 선택 안 했는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허허허허허. 그래도 늦게 얻은 첫 애라 아이한테 애는 쓰는데 애쓰는 만큼 신체 능력은 따라주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거 보면 에휴, 사는 게 뭔지, 노화라는 게 뭔지, 참 죽음이라는 건 또 뭔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 뭐 이렇나, 왜 사람은 늙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철학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나이 차이 위아래로 4살 차이 이상 있으신 부부들 서로 잘 지낸다는 거, 그거 정말 복 받은 거 맞아요. 체력이 서로 비슷하게 맞으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남편 욕먹이면 좋냐고 하시는 분들, 애 낳고선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우연히 나온 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 10살 어린 여자 혹은 10살 많은 여자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 된답니다.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아쉬움이 있듯이 남편도 나름의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안 거죠. 남편이랑 저랑 교육 과정만 해도 3차 차이가 납니다. 남편이랑 제가 약간 경계선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도 서로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돼요. 남편도 나름 답답하겠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남편보다는 제가 조금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일단 주기보다는 받는 게 많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안타까워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다는 분들, 당연히 그런 마음 드는 게 맞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안타까움과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후회하기는 아깝고 최대한 잘 살아봐야죠. 이전에 썼던 글에선 제가 임금 님기는 당나귀 귀처럼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놔 놓자 하면서 가볍게 얘기했지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들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삶의 공유 문제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비슷한 연령대면 아무래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입시를 통해서 대학을 다녔고 비슷한 취업난을 겪고 비슷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었을 때부터 그런 비슷한 삶을 공유했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오면 현 시점의 문제도 비슷하게 바라보게 되고, 나중에는 아이는 어떻게 키우자, 혹은 어떤 점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우지 말자, 이런 계획이 잡히고 그게 곧 부모의 육아의 가치관이 됩니다.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적어도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대신 저때 저랬잖아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감대 형성이 부부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부부는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제가 경험한 시대보다 10년은 앞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만약 20대 초반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그럴 테니까요. 나이가 많은 쪽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선 일정 부분에선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죠. 근데 삶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어린 쪽이 이야기를 듣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손뼉이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가 허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얘기를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거나 혹은 남는 게 없다는 생각,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처벌과 훈육, 과도기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남편은 체벌의 시대에서 학창시절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또 다양한 전공이 인정되지 않던 시기고 아무래도 성별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저보다는. 여자 파일럿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이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20대 친구들보다 사고방식이 유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예요. 부모조차 합의가 되지 않은 가치관을 어떻게 아이한테 적용시키나요? 육아 문제에서 서로 당신이 과하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감정이 상하니까 됐어! 나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삶의 질이 다소 나쁜 편입니다. 돈이요? 물론 비슷한 또래끼리 사는 부부들보다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까지 봐야 하잖아요. 돈벌이 수단이 있으면 쥐어짜서라도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졸라매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독립을 하죠. 그런데 나이 차이 나는 부부는 한쪽이 어쩔 수 없이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닐 때의 경우가 많고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쥐어짤 돈벌이가 없으니까요. 돈이 있으면서 아껴서 쓰는 거랑 돈이 없어서 아껴서 쓰는 거랑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병원비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같이 이끌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젊은 쪽이 일방적으로 끌어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게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몇몇 남자분들은 여기서 니네는 어차피 남편한테 얹혀 살잖아 이런 말 하실 분 있으실 건데 요즘 맞벌이 안 하는 부부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기준에서 말할 거고 꼭 남자가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여자 쪽이 나이 많은 것도 전제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제발 노하지 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률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는 아무래도 서로의 체력 차이가 있고 부부가 서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듬성듬성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체력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한 또래의 부부들은 부부만의 시간을 잘 채워나가죠. 여행이나 취미활동이나 그런 것들요.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뭔가를 같이 했다는 게 혹시 나중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곱씹을 수 있는 재료가 되니까요. 저는 그런 삶의 결을 남편과 많이 만들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아이가 그대로 고민하게 될까봐 안타깝고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남편은 50대가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더 체력이 약할 겁니다. 젊은 아빠들에 비하면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도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결이 적을 겁니다. 그런 삶이나 시간의 공유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래 부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이 차이 나는 부부들은 아주 노력해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가끔 힘들게 하죠. 남편 혹은 아내가 동안처럼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래 부부들은 동안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린 얼굴이니까요. 체력? 논할 게 없어요. 사실 젊은 체력이니까요. 저도 남편이 또래보다 동안인데? 이런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또래랑 산다면 동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물론 이건 케바케고요. 젊은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이런 부부도 있고 나이 차이 나는 부부 중 하나인 우리 부부는 이런 고민을 갖고 산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존즈말 모르세요. 빠방.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